자, 이번 시간에는 그 행정조사와 수사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조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행정조사는 행정조사 공무원이 하는 거죠. 행정조사원. 그 행정조사원이 뭘 근거로 하느냐? 행정조사 기본법 각 특별법에 행정조사 각 특별법 그 예시를 들어드렸었죠. 그 원산지법이라든지 식품위생법, 산지관리법 이런 데 보면은 그 행정조사 할 수 있는 근거 그런 것들을 다 규정해 놨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저 특별법을 그 근거로 해서 행정조사 기본법이 이제 공통사항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수사는 특별사법경찰, 일반경찰, 검사 이런 사람들이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수사를 진행해 나간다. 이렇게 되겠죠. 해서 행정조사는 소속기관의 소속기관의 상급자 지시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수사의 주재자는 검사다 해서 검사 지휘를 받는다. 형사소송법의 사법경찰 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수사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행정조사 할 때는 그 행정조사원이라는 그 권한증표, 행정조사원 그 신분증, 그 원산지 시행규칙에서 그 행정조사원 그 서식을 보여드린 그런 적이 있었죠. 원산지 그 시행규칙에 보면은 서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특사경증, 그 특별 수사할 때는 특별사법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사경 지명받은 지명서라든지 이런 그 신분증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 단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특사경을 임명하는 경우가, 지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단속하는 공무원은 이제 행정조사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단속하는 공무원이 특사경으로 지명되면은 특사경증도 같이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그 조사원증, 특사경증을 같이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행정조사라는 건지 수사를 하는 건지 그런 구분이 좀 애매해질 수가 있을 텐데, 현장에 가서 행정조사원증을 보여주면 행정조사가 되는 거고, 형식상으로 그 특사경증을 보여주면은 수사가 된다. 이렇게 형식상으로는 구분해 볼 수 있겠죠. 그런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행정조사는 현장에 드나들 때, 현장 조사할 때 기관장명의 현장 출입 조사서 이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보낸다든지 아니면 현장에 가서 준다든지 이렇게 되겠죠. 이게. 그리고 수사는 압수수색 검증 영장, 경찰관이 그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니라 일반사법경찰관이 검사한테 영장을 신청해서 검사는 또 판사한테 청구를 하죠. 그래가지고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제시하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겠죠.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행정조사 현장 출입하는 데에서 이 조사 거부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조사 거부하는 경우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조사를 거부하면은 강제로 할 수가 없는 거고, 행정조사는 강제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조사를 거부하면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다 원산지법에서도 보셨듯이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처분. 그런데 그 중에 특이하게 식품위생법 같은 경우에는 그 조사 거부하면은 벌금, 징역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징역형 벌금에 해당되는 것은 조사 거부할 경우에는 이것은 현행범 체포를 할 수가 있겠죠. 현행범 체포. 바로 형사사건이 되는 거니까는 현행범 체포를 하는 경우가 있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식품위생법이 굉장히 좀 엄하게 행정조사 거부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엄한 규제를 하고 있다. 이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사 거부하는 거지. 수사 거부할 경우에는 압수수색 영장 제시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를 거부할 경우에는 강제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강제로. 문 잠겨 있어도 강제로 따고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누가 가로막고 있으면은 그냥 그 밀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에서 그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영장을 제시하고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그 수사관을 폭행했다든지, 폭행 협박이 들어가면은 이제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는 거예요. 폭행 협박이 있을 때 꼭 정당한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공무를 집행하는데 폭행 협박을 할 경우에는 이제 공무집행 방해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물론 행정조사에서도 거부하면서 그 행정조사하려는 공무원을 폭행 협박을 하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조사에서는 강제처분, 그거를 거절하는데 그것을 막 밀고 들어가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데 압수수색 검증영장 수사에서는 압수수색 검증영장은 강제로 하라고 이렇게 내준 거예요. 강제로 하라고. 문 잠겨 있으면 뜯고 들어가고 막고 있으면 그걸 다 이겨내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료 채취, 행정조사에서 위법 여부가 있는지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료를 채취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행정조사 기본법에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만일에 이제 원산지 같은 경우에 그 수입산 소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서 판매한다. 그런 거에서 조사한다 그러면은 그 고기를 한 일정량, 뭐 한 200g 정도 해서 떼가지고 그것을 반으로 나눠서 하나는 업주한테 주고 하나는 그래서 감정 의뢰해서 이것이 수입산 소고기인지 국내산인지 유전자 분석이라든지 해가지고 그거를 밝혀내는 거죠. 그게 이제 시료 채취할 때 행정조사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사는 기밀성이 있는 거죠. 비밀성이 있는 거죠. 해가지고 행정조사하듯이 공개적으로 해버리면은 이미 증거를 다 인멸한다든지 그럴 우려가 있으니까는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손님을 가장해서 그 고기를 자기 돈을 주고 그 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그 수사를 하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겠죠. 해가지고 그것을 또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그것이 만일에 이제 뭐 외국산을 수입산을 밝혀졌다 그러면은 그러한 것을 근거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가서 저 증거 자료를 확보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행정조사 같은 경우에는 무슨 자료, 물건 이것을 받을 경우에는 가져올 경우는 이제 영치조서를 작성해서 입회인이 참여한 가운데 조사 대상자나 관계인이 참여한 가운데 그 영치조서 작성해서 그 두 부를 작성해서 한 부는 이제 그쪽에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부를 가져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수사도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사는 영치조서가 아니라 이제 압수조서를 작성하고 뭘 뺏었다는 것을 목록을 작성해서 한 부는 제출한 사람이라든지 그쪽에 이제 주는 거죠. 뺏긴 사람한테 주는 거죠. 영수증으로 주는 거죠. 뭘 뺏어갔다. 그렇게 해서 그 영치한 물건들, 자료들에 대해서 이렇게 와서 보니까는 이제 그게 행정조사하는데 관련이 없다든지 아니면 그러한 영치한 자료 물건으로 목적을 달성해서 더 이상 필요가 없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이제 돌려주라 이렇게 돼 있죠. 돌려주는데 수사도 필요시에는 이제 계속 압수하고 있는데 수사도 형사정법에 환부, 과환부라는 그런 규정이 있어 돌려주는 규정이 있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몰수도 할 수 있는 거죠. 만일 몰수 같은 경우에는 범죄에 사용된 그 물건, 도구 이런 것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그러한 자기 칼을 가지고 누구를 찔렀다 그러면은 그 칼은 범죄에 제공된 물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에서 강제로 뺏을 수가 있는 거죠. 강제로 몰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몰수 이런 부분들 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수사에서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행정조사에서는 현장에서 위법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인서 조사 대상자라든지 그 관계인한테 이제 확인서를 받죠. 그것을 확인서를 받는데 그 수사 부분에 있어서는 그 용어가 뭐 여기서 수사 부분에서도 확인서라고 될 수도 있고 할 텐데 어떻게 보면은 어떤 혐의가 있어서 그 잘못됐다.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조사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조사에서는 확인서라고 그러지만 행정조사 확인서도 뭘 잘못했다, 위법사항이 있다, 그것을 스스로 이렇게 확인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수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수사에서는 이제 그렇게 자기 스스로 작성하는 것을 진술서를 작성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조사받는 거나 똑같죠, 이게. 단지 조사 장소가 현장일 뿐이고, 이 사람이 이제 피의자인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지만은 피의자처럼 다뤄지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진술서를 받을 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례권,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할 때 마찬가지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례권 등 권리고지를 해야 나중에 CCBB에 휘말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해서 행정조사 해가지고 이렇게 위법사항이라든지 위반사항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적발경위서, 보통 이렇게 작성을 하죠. 조사한 사람이, 조사 공무원이 적발경위서 이런 걸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사에서는, 행정조사는 그렇고 수사에서는 범죄인지 보고서라는 걸 작성하죠. 인지사건으로 가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해서. 물론 고발에 의해 가지고, 고소나 고발에 의해서 현장에 압수수색을 나가서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그냥 고소 고발 사건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고, 인지사건, 정보, 내사 단계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한다면은 이제 인지사건 돼서 범죄인지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행정조사는 이렇게 해서 위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수사 의뢰, 아니면 뭐 적발 통보 이런 식으로 이제 특별사법경찰한테 공문을 보내온다든지 아니면 고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돼 있죠. 고발하고 수사 의뢰나 적발 통보, 요거 인지사건의 단서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고발은 이제 육하 원칙에서 제대로 쓸 수 있을 때는 이제 고발을 하고, 거기에 미치지 못할 때, 그런데 이제 행정조사원은 더 이상 어떻게 조사할 수가 없으니까는 수사기관에서 좀 강제로 어떻게 조사라든지 더 확인해봐라 할 때, 그때는 이제 수사 의뢰한다.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죠. 구분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요것은 이제 그냥 인지사건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수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또 여기 수사 의뢰 고발만 하는 게 아니라 과태료 사안이면, 과태료 처분 사안이면은 과태료 부과한다든지 시정명령한다든지 과징금한다든지 행정처분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죠. 그러니까 수사는 뭐냐? 여기에서는 형의 종류에 해당되는 하나를 이제 유죄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해서 형법에 규정된 형의 종류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행정조사하고 수사는 대체적으로 이런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아주 행정조사하고 수사하고 굉장히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이거죠. 이거 해서 행정조사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어도 문을 열어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문을 열어볼 수 있다. 그러니까 행정조사, 뭐 정기조사, 수시조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수시조사도 법률에 규정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혐의가 있다든지 신고가 있다든지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예방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는 예방 차원에서는 범죄 정황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런 경우에도 이제 문을 열어볼 수 있는 거예요. 행정조사나 똑똑 두드리고 행정조사 나왔습니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사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으면 문을 열어볼 수 없다. 이렇게 압수수색 검증영장 신청 청구 요건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으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수가 없겠죠. 가서 함부로 열어보지 말라는 거죠. 그게 해서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타인 주거 등 피의자 수색할 때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장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이러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체포 구속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할 때는 마찬가지로 압수수색 검증 영장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전부 다 체포 구속도 다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하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범행 중, 범행 직후 범죄 장소라든지 그러한 경우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 영장 없이 이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긴급체포도 마찬가지고, 긴급체포했을 때 24시간 내에 소유, 소지, 보관자, 물건을 그 압수수색 영장 없이 뺏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 이런 경우나 돼야 문을 열어볼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이라고 있는데,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123조 1항에 보면은 다만 주거주나 간수자가 똑똑 두드리고 여기 뭐 사건이 있어서 사건 정황이 있어서 왔는데 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 들어가서 보세요. 이렇게 승낙했을 경우에, 임의로 승낙했을 경우에는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야 이미 승낙받는 거예요. 아무 그런 정황이 없는데 그냥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거는 안 된다. 그런 취지죠. 해가지고 행정조사하고 수사의 그 기본적인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거예요. 문은 열어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냥 아무 혐의 없이 정황 없이 문을 열어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의 차이에서 그러니까 행정조사가 굉장히 유리한 거죠. 굉장히 유리한 거야. 업무 이렇게 남의 집 들어갈 때는 행정조사가 훨씬 더 수월하게 들어갔을 때 이런 취지예요. 그리고 또 압수수색영장은 거기 영장에 게시돼 기재되어 있는 그러한 증거물에 대해서만 확보할 수 있는데 행정조사는 다양하죠. 이것은 가가지고 자료도 열람하고 뒤져도 보고 이러다가 필요한 게 있으면 영치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조사하고 수사하고 그런 차이점이 있구나 해서 이번 시간에는 행정조사와 수사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